내년은 진짜 그러고 보니까 대선 이슈가 있네요. 대선 이슈. 대선 이슈는 증권사들은 다 하우스마다 어떻게 좀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 그러니까 일단 두 분 다 약간의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게 이제 비슷한 거는 어쨌든 건설 건자재한테 좋은 거죠. 좋은 거. 예, 주택 공급 다 250만 원씩. 다만 차이점은 한 후보는 약간 이제 공공 위주고 네. 한 후보는 민간 위주로 하겠다. 뭐 재건축이나 좀 완화시키겠다 아니다. 이거라 좀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는 다 의견 일치를 받기 때문에 그럼 건자재 회사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뭐 어디가 되든 간에 공급 늘어나면 뭐 시멘트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. 개인은 삼성전자를 또 많이 팔았고 네, 그렇죠? 그러니까요. SK하이닉스, 기아, 현대차. 반대로 외국인은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, 기아. 이제 네. 정확히 반대로 가잖아요. 이게 뭐 네. 이제 패턴이기도 한데. 네.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그동안 정말 많이 사셨잖아요. 뭐 정말 올해 내내 사시다가 정리를 하시는데 물론 뭐 지금 파신 분도 계시고 7만 원 밑에 파신 분도 계실 거예요. 거의 바닥에 던지신 분도 계세요. 그렇죠. 네, 못 참고 왜냐하면 7만 원 깨졌을 때 6만 원 초반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. 사실은 그 정도로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거 팔고 대부분 어디로 가셨냐면 그 미국 주식으로 가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지금 좀 후회가 되겠죠.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보다 최근 한 2주 동안은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.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계속 올라가는데 저는 앞으로도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를 주도하는 거는 외국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개인이 사가지고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. 개인들의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.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갈수록 개인들의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뭐 제의가 맞다가 아니라요. 삼성전자를 결국 지금 8만 원까지 거의 올라온 상황인데 이거 보고 삼성전자를 여기서 팔려고 투자한 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단타할 수 있는 기업은 분명히 아니잖아요. 적어도 9만 원, 10만 원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라도 뭐 오르는 날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또 이렇게 한 번씩 빠질 수 있겠죠. 그런 날마다 좀 모으셔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좋은 그림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또 MSCI 선진지수 편입되면 제일 많이 살 기업은 삼성전자거든요. 그렇네요.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9만 원 이하에서는 좀 안 파셨으면 하는 좀 생각입니다. 9만 원 얘기하시니까 희망이 막 생기네요. 아니 저는 갈 수 있다고 표정이 봐요. 맑아지셨어요. 밤이 지났어요. 자동차주들도 좀 괜찮아요? 기아가 여기 순위에 들어 있는데 외국인이 부진하잖아요. 사실 자동차가 이 반도체에 비해서는. 오래 쉬었죠. 네. 근데 약간 투자자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. 현대차, 기아를 의심하기보다는 네. 뭔가 좀 액션을 세게 해주길 세게. 바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다. 아 옆에 포드는 뭐 이제 F150 그 이제 전기 트럭 있잖아요. 네. 그거 3년치 다 예약 마감됐다. 막 자신 있게 막 발표도 하고 이러니까 주가가 하루에 막 8% 폭등하고 현대차, 기아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. 예,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좀 계획, 비전 네. 이런 것들을 내년부터 내연차 안 한다. 뭐 이런 이렇게 거. 공격적으로 근데 저희 당사에서도 이제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. 내년 연초에 CES가 있어요. 미국 가전박람회. 그렇죠. 네. 거기서 현대차 또 전략 모델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이벤트가 있으니까 뉴스는 예고된 것들이 좀 있네요. 예,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반영 안 될 때 주식을 사야지. 그렇죠. 이미 반영돼서 가버리면 열차 떠나니까 이럴 때가 저는 오히려 기회 같다.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질문이 많습니다. 세로가로님은 롯데칠성, 그러니까 식음료 전반을 좀 한번 롯데칠성. 여쭤보셨는데 음식료 보실 때 네. 종류가 좀 다양해요. 네. 음식료 종류가 이제 HMR 우리 가전 간편식 대표적인 회사가 CJ 제일제당 네.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오미크론 변수가 호재죠. 그렇죠. 왜냐면 집에서 이제 오히려 먹으니까. 또 내일 모레부터 이제 거리두기 제한 또 다시. 들어가니까 예, 그렇죠. 추가되죠. 4명 이하로만 또 가능하니까 네. 그러면 HMR 또 수요가 늘어나겠죠.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제일제당 같은 기업들한테는 좋은데 롯데칠성은 아시겠지만 그 참이슬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맥주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걸 판매하니까 이게 대부분 어디서 나가냐면 식당에서 나가요. 그죠. 그렇죠. 근데 이걸 또 제한시켜 버리면 매출이 확 줄어버리겠죠. 그래서 올해 내내 좀 안 좋았어요. 그러다가 한 번씩 주가가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 위드 네. 코로나 이 기대감 높을 때 한 번씩 높을 때. 쭉쭉 올라갔어요. 올해 연말이나 이제 1월 다가가면 그러니까 다음 주죠. 네. 다음 주 후반에 그걸 꼭 체크를 해보세요. 다시 다시 위드 코로나 돌아가나? 가는 분위기다. 음. 그럼 주가 튑니다 바로. 네. 근데
아니다 이것도 1월 중순 1월 말까지 갈 것 같다 이러면 또 못 가요. 이건 하이트 진로도 똑같아요. 그런 근데 사실은. 이제 이런 그 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에 모임이 많아지고 사실 여기서 굉장히 대목인데 대목인데 이걸 네, 놓쳐버리니까 12월 대목을 다 놓치고 이제 1월 돼서 뭐 네. 어떻게 보자 뭐 이런 거니까 기대감은 많이 죽을 많이 것 같긴 죽었는데 해요. 네. 그래도 이제 모멘텀이라는 게 또 그래도 그나마 위드 코로나 또 가게 되면 빠졌잖아요 미리.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식료도 그 안에서 코로나 수혜가 있고요. 네. 그렇죠. 그 다음에 피해주가 있어요. 이걸 나눠서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은 리오프닝 수혜주예요. 그렇죠. 네, 어. 그래서 결국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. 언젠가는. 다만 이제 저는 주류 업종을 장기적으로 아주 좋게는 안 보는 게 트레이딩은 가능하다.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은 회복되겠죠. 그걸 노리고 10에서 20% 정도 수익률 정도는 괜찮은데 왜 장기 투자는 솔직히 반대를 하냐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류 문화가 좀 바뀌어 버렸어요. 그렇죠. 혼술에다가 네 맞아요. 혼술 문화. 근데 그게 익숙해지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쵸. 잠깐 위드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그 편의점 가면 그 수제 맥주가 너무 많아요. 그렇죠. 종류별로.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이런 이제 하이트 진로나 롯데 칠성께 많이 안 팔리고 또 거기서 와인도 엄청나게 잘 팔리더라고요. 맞아요. 편의점에서.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면 그러니까 2주는 좀 대규모 회식주죠, 그죠? 아, 대규모 혼술이라는 회식이요? 게 아 그러네요. 한 10명씩 있어가지고 쫙 한 맥주 아. 이만큼 네.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다. 네. 질문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. 도현TV님이 원자력 관련주 이거는 좀 정책주로 봐야 되나요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주보다는 두 가지만 네. 보시면 돼요. 네. 뭐냐면 일단 지금 원자력주가 올해 엄청나게 올랐어요. 아무튼 뭐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오른 이유가 그 그린플레이션 때문에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게 가긴 부족하니까 그 과정에서 석탄 천연가스 안 쓰다 보니까 물가 튀니까 그 중간재로 우리 원자력 하자 이런 얘기가 프랑스에서도 나왔잖아요. 네. 근데 독일은 극렬히 반대하죠. 독일은 원래 원자력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당마다 또 다르잖아요. 사실 뭐 민주당 같은 경우 원전에 반대하는 당이고 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원자력도 재개하겠다. 예. 예, 예.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약 사항도 두 후보가 달라요. 누가 당선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발표할 거예요.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은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친환경으로 분류할 건지 아닐 건지 조만간 결론이 나요.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순간 굉장히 이거는 또 주가가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근데 만약에 분류가 안 되면 주가 다시 급락할 가능성도 높습니다. 왜냐하면 친환경으로 분류하면 여기에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요. 그러니까 독일이 원전에 정말 반대를 해요. 영국과 프랑스는 또 되게 찬성 쪽이에요. 그래서 누구 입김이 셀지 모르겠지만 유럽의 정책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이건 그러니까 제가 좋다 나쁘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니까 그 두 가지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논의가 있는 자체가 이게 그린플레이, 그러니까 순수 이 재생으로는 안 이게 되니까. 그린플레이를 예.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맞아요. 깔려 있다는 것 예, 같아요. 그리고 맞습니다. 이제 원전이 탄소 배출이 이제 적다는 없으니까 예, 그런 탄소 부분 배출이 때문에 사실상 사실 재료는 많아요. 지금 네. 불타오를 수 있는 재료는 많은데 불이 붙느냐 마느냐예요. 지금 맞아요. SMR 그 맞아요. 예, 예,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거로 간다. SMR 네. 온다. 그러면은 뭐 이거는 불타오르겠죠. 근데 그쵸?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은 SMR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 네. 중국도 원자력 발전 짓는 뭐 뉴스들이 나오니까 아무튼 예전보다는 확실히 원전 분위기는 좋아진 건 맞습니다. 급등 아니면 급락이다 여기는. 근데 그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, 그렇죠. 이게 참 내년은 진짜 그러고 보니까 대선 이슈가 있네요. 대선 이슈가. 대선 이슈는 증권사들은 다 하우스마다 어떻게 좀 두 가지 버전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 그러니까 일단 두 분 다 약간의 뭐 비슷한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게 이제 비슷한 거는 어쨌든 건설 건자재한테 좋은 거죠. 좋은 거. 예, 주택 공급 다 250만 원씩. 다만 차이점은 한 후보는 약간 이제 공공 위주고 네, 네, 네. 한 후보는 민간 위주로 하겠다. 뭐 재건축이나 좀 완화시키겠다 아니다. 이거라서 좀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는 다 의견 일치를 받기 때문에 그럼 건자재 회사들한테는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뭐 어디가 되든 간에 공급 늘어나면 뭐 시멘트나 이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. 역시 좀 다른 점은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큰 정부잖아요. 약간 네. 어떻게 보면은 좀 복지도 늘리고 하다 그렇죠. 보니까 규제 쪽에 조금 방점이 좀 있어요. 일부. 제가 사실 한번 그때 인터뷰를 해봤거든요. 근데 친환경에 되게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원전보다는 친환경이에요. 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반대인 게 원전 쪽. 예, 원전 쪽에 좀 방점이 그리고 규제 완화 쪽. 그렇죠. 예, 약간 이제 작은 정부를 좀 지향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 또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책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내년에 감사합니다.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